안녕하십니까, 쪽쪽부동산입니다. 최근에 급매물이 몇 개 좀 소화가 되면서 갭투자 부추기는 전문가님들께서 등장하시는데, 그런 기사에 현혹되시면 대출 거지가 되기 때문에 왜 그런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19년 주택 전망에 대해서 3월 말 기준이에요. 3월 말 기준으로 전문가님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이상우 연구원님, 지금 이제 급매물 소진이 반등 신호다. 반등 신호다. 그래서 송파구에서 시작해서 확산될 것이라고 하셨고, 그래서 9.13 대책 발표 이후 정체기를 좀 거쳤고요. 6개월 동안 정체기를 거쳤고, 이제 그게 끝나서 반등 시기가 온 것이다. 그래서 상승한다 라는 입장을 얘기를 해주셨고, 이제 김규정 연구위원님은 내년 총선 앞두고 지역개발 공약, 인프라 투자 확대가 이슈가 되면서 시장이 들썩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역시 상승한다 라는 얘기를 해주셨고, 이게 이제 정부의 SOC 투자와 신도시 토지보상금 지급,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의 뭐 이제 큰 그림, 정치적으로 큰 그림을 위한 여러 개발 사업들에 대한 정치색을 띤 부동산 개발 호재, 이런 걸 투척할 것에 대한 영향으로 이제 상승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시고, 김은진 팀장님께서는 급급매 위주로 일부 이제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된 거고, 아직은 이제 가격 상향될 조짐은 없다라고 하셔서 이제 조정 의견이신데, 이제 제가 강력한 상승론자인 이상호님 별도 인터뷰 찾아보면 지금 이제 집 사야 된다고 해서 부추기고 계시고, 서울은 항상 대기 수요 풍부하고 헬리오시티 이제 헬리오시티발 이제 공급 충격이 빠르게 진정이 됐다 하시면서 전세값이 더 오를 가능성이 커서 매매 가격도 뛸 수 있기 때문에 전세값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오르면 전세를 안고 아파트를 매입하려는 투자 수요가 생길 수 있다고 하셨고, 이 말인즉슨 갭 투자 수요가 더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갭 투자 수요가 생겨서 오른다. 그러니까 지금 집을 사라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이제 보여드린 서울 아파트 매매 전세 분석 그래프입니다. 이게 이제 갭이 점점 벌어지고 있어. 현재 이제 2019년 2월 이쯤에 해서 위에 보시면 이 갭이 이제 요 두 개가 매매 전세주 차이인데 갭이 점점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2019년 3월에 이제 갑자기 매매가가 뭐 5% 이상 떨어져서, 여기 파란색이 매매 지수인데 여기 떨어지거나, 아니면 전세가가 갑자기 확 오른다라든지 해서 갭이 줄어들어야 앞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맞는데, 그 3월 거 지수 보시면은 이제 2월이랑 변동이 없어요. 그래서 매매 지수가 106.4에서 106.2로 이제 0.2% 떨어지고, 전세 지수는 99.7에서 99.4로 0.4%가 더 떨어졌어요. 0.3%가. 그래서 갭이 더 벌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수치를 보시고도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한 부분, 요 빨간색 최근 1년 요 부분에 대한 걸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이제 파란색 추세선이 요게 이제 매매 가격 지수예요. 그리고 주황색이 전세 가격 지수이거든요. 그리고 막대 그래프가 이제 매매 전세 가격의 갭 차이를 보여주는 건데, 2018년 4월에 이 매매가 파란색과 전세가 주황색 갭이 3.1% 수준이었어요. 서울 아파트가. 그래서 3.1% 나타나는데, 현재 이제 어떻나요? 현재 2019년 3월 기준으로 이제 6.9%까지 벌어졌어요. 이게 그래서 갭이 지속 증가되어 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갭이 증가하는 추세가 꺾이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2월 달에도 6.7이었고 3월 달에는 6.9로 매매가 오르는데 전세는 더 떨어졌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이게 갭이 6.9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디를 봐서 전세가가 상승되면서 갭 투자 수요가 들어와서 아파트 값이 오른다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는지 잘 이해는 안 갑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그렇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아파트가 이제 오르려면은 이제 갭 투기 수요가 있어야 좀 폭등이 가능하고요. 실제로 2017년, 18년까지도 그래 왔었고, 그리고 실수요자들 자금만으로는 현재 이제 다주택자 대출 제한 40%, 무주택자는 40%돼 있고, 다주택자는 대출이 아예 못하죠. 제한이 걸려 있어서 폭등 못합니다.
그런데 갭이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고, 이 얘기는 지금 사시다가는 10억 이상 고가 아파트 전세자금 대출, 은행 이자만 내고 대출 거지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갭 투자하시려는 분들한테도 마찬가지인데, 막대한 갭에 대한 은행 이자 내시고 투자 수익을 못 내시는 거죠. 이렇게 갭이 크니까. 그래서 서울 아파트 어차피 당분간 안 오를 건데 뭐하러 지금 들어가서 고생을 하시냐?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대출받아 은행 좋은 일 시켜줄 때가 아니고 현금을 모을 때입니다. 현금을 모으면서 언제를 위해 현금을 모으냐? 매수 시그널 올 때 집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사기 위해서 모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사는 데는 전세가 별로 안 빠졌는데요 하시는 분들 위해서, 이거는 서울 전체 이제 평균이니까 서울 이제 지역별로는 상황이 다를 수도 있겠다 싶어서 지역별로 좀 알아봤는데요. 서울도 워낙에 강남 쪽하고 외곽 쪽하고 집값 편차가 좀 심하니까요. 그래서 앞에 갭 현황을 좀 지역별로 보시겠습니다. 일단 도심권, 즉 이제 종로구, 중구, 용산구에 대한 얘기인데, 2018년 4월에 2.7%였어요. 2.7% 하던 게 2019년 3월 현재는 7.2%까지 올랐습니다. 여기도 점점 갭이 벌어지고 있는 그림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동부권,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까지인데, 2018년 4월에 갭이 몇 프로였나? 1.7%였죠. 1.7%이다가 2019년 3월에는 5.3%까지 올랐어요. 역시 갭이 줄어든 적은 없고 아직도 갭이 점점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서부권,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인데요. 여기도 2018년 4월만 해도 동부권과 비슷하게 갭이 1.8%였는데 지금 2019년 3월은 갭이 6%까지 더 벌어져 있죠. 갭 차이가 이제 동부권 쪽보다는 더 많이 났어요. 2018년 4월에만 해도 비슷하던 게. 이게 이제 이쪽에 좀 마포 쪽이 더 매매가가 올라서 그래요. 이 부분이. 그렇고, 이제 서남권, 그리고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도 2018년 4월에 2.2% 갭이었던 게 2019년 이제 3월 현재 5.5%까지 갭이 커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동남권 강남 상구 쪽 보시면 2018년 4월에 벌써 갭이 6.9%입니다. 물론 이게 강남구와 매매가가 워낙에 비싸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이미 2017년 1월에는 갭이 1.5%에 불과했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2017년도부터 갭이 엄청 벌어지기 시작해서 2018년 4월에만 해도 벌써 6.9%를 찍었어요. 다른 데 현재 갭하고 비슷하죠. 다른 지역에.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2019년 3월에는 또 2배 정도 돼가지고 11.5%까지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게 원인을 생각해 보면 제일 큰 게 강남구 쪽의 재건축 아파트 때문인데, 그리고 송파군 헬리오 시티 같은 신축의 공급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니 3, 40년 된 아파트에 재건축하는데 무지하게 기대가 높아서 사람들이, 그래서 전세가는 안 오르는데 매매가만 엄청나게 올렸어요. 계속 높이다 보니까 다른 구역과는 비교도 안 되게 갭이 커진 거거든요. 그래서 개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건축 매매 가격 한번 보시면 아실 건데, 이미 신축이 완료된 뭐 개포레미안 블레스티지나 DH 아너힐스 요런 거 분양권이나 이런 가격이나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뭐 분양권은 18억인데 예를 들어 그 인근에 10년 걸리면 신축 입주할 그런 개포 주공 뭐 5단지나 6단지 오면 이미 17억이거든요. 신축에서 18억인데. 그래서 여기서 더 이상 매매가가 올라갈 여지가 없어요. 그러면은 블레스티지 분양권이 여기서 더 올라가면 마이너스 피, 마피 분양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현재 이런 상황인데 갭 투자해라? 또는 갭 투자하지 말고 대출 끼고 집을 사라, 반등 신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양심적으로 이제 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 생각엔 저분들이 그 투자 증권이나 어디 이제 금융계 쪽이시니까 지금 이제 거래가 하도 없으니까, 거래가 없다는 얘기는 이제 은행권에 대출을 더 이상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보통 다 대출 받아서 집 사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이 이자 장사를 더 하기가 힘든 그런 경향이 있고, 그래서 자꾸 저런 얘기 하시는 것 같은데, 좀 양심적으로 그런 얘기는 좀 상황을 봐가면서 좀 얘기가 먹힐 때 얘기를 해주셔야지, 아유 진짜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제 그 동남권이 갭 차이가 제일 벌어져 있고 2위, 3위가 용산, 마포 쪽이고 그 뒤로 나머지 구들이 좀 뒤따르고 있는데 이 순위가 무슨 순위냐면 현 시점에 매매 기피하셔야 될 순위예요. 지금 사면 물릴 확률이 높은 순위거든요. 왜냐면은 전세가는 이제 실거주에 대한 어떤 수요에 대한 가격으로 전환됐을 때 지표인데 전세가도 물론 올랐죠. 17년까지 올랐는데 17년 이후 안 올랐어요. 근데 매매가는 17년 이후에 막 40%막 30% 이렇게 올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거품 위에 낀 거에 물릴 가능성이 제일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갭 투자가 벌어진 차이가 거품으로 인해서 매매가가 오른 차이다. 그래서 1, 2, 3, 4, 5순위대로 이제 매매를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요게 보시면은 이런 점 유념하시는 거 외에 전반적으로 언론에 많이 뜨는 지역, 즉 강남 상구나 강동구, 그리고 마용성이나 뭐 은평 뉴타운들에서 그런 주요 지역들 순으로 좀 갭 순위가 높기 때문에 그동안 핫했던 것만큼 투자하면 막 돈 번다. 마영성 투자하면 엄청 돈 번다. 이런 얘기 막 돌았잖아요. 그래서 핫했던 것만큼 지금은 투자할 매력, 집을 구매하고 싶은 매력이 없어졌다라는 거고요. 그 2월에 이제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1,550건 정도였는데 거래량이 3월에 반등은 쳤습니다. 반등은 쳐서 한 200건 늘어서 1,760건에서 한 70건 정도 되는데요. 거래량 한 200건 늘은 거 가지고 좀 이제 바닥 찍고 이제 올라간다라는 희망 회로를 좀 돌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팩트는 그렇게 늘어봐야 작년 거래량의 10분의 1, 9분의 1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희망 회로 돌리지 말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사야겠다. 그래도 사야겠다면 그리고 또 갭 투자를 꼭 해야 되겠다. 난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각오를 하셔야 되는데 무슨 각오냐? 지금 10년 동안 버는 모든 돈을 집에 묶어놓을 각오를 가지고 하십시오. 최소 10년인데. 근데 그럴 자신이 없으시면 지금이 아닌 매수할 적당한 때까지 현금을 모으셨다가 사셔야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왜 10년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이제 뭐 인구수도 줄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지금의 갭이 줄려면 과거의 경험으로 봤을 때는 최소 3년이요. 최소 3년이고 정책도 풀려야 되고 막 이러기 때문에 저는 최소 3년 보고 길면 5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그 경험을 활용을 해야죠,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최소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이 집을 묶어 놓는다. 그래야 다음 폭등기, 상승기가 올 수 있다. 그것도 인구수가 줄면 안 올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거두실 수 있는 효율적 투자하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면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쪽쪽 부동산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